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이 부의 불균형, 예, 양극화 현상. 양극화 현상이 예. 다시 크게 대두가 됐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그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되고 창궐할 때는 돈 많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악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생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고생을 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내가 돈이 많으면 그 뭐 직장 그렇죠. 돈 월급 안 받으면서 한 1, 2주 안 나가도 돼요. 근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면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해도 내일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뭐 방어주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방향은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네. 아니면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이 두 가지는 항상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저 부자들의 상징이 되는 그런 유명 브랜드, 하긴 그 불황이다 뭐하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 때도 불황이라면서 백화점은 호황 이런 기사들 항상 나왔었거든요. 예. 뭐 우리가 잘 아는 루이비통 뭐 이런 그 고급 브랜드들, 네. 그 유럽에서 이제 이런 유명한 회사가 있죠. LVMH라고 하는 거, 루이비통, LV, 예. 모에 헤네시 해서 MH 이렇게 됩니다. 좋은 고급 브랜드라는 브랜드는 다 갖고 있는 회사죠. 말하자면 그런 회사라든지 화장품 중에도 뭐 굉장히 고급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뭐 등등 그런 그 고급 브랜드 회사들은 여전히 잘 된다.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또 기업 혹은 서비스가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다이소가 있는데 네. 미국판 다이소가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는 뭐 사실은 이게 아이디어가 저 일본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1,100엔 샵 뭐 이런 100엔 식으로. 샵. 예, 네. 그런 식으로 일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달러 스토어라고. 아, 달러 스토어. 달러 스토어. 그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주도한다고. 네. 예. 그래서 이 달러 스토어를 운영하는 달러 제너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판 다이소입니다.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로스 스토어즈라고 해서 자파 할인 판매하는 회사들. 크로거라는 회사도 있고요. 다들 아주 밑에 그 서민층 혹은 빈곤층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네. 그런 회사들도 불황을 이기는 비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황일수록 더 잘 나갈 더 수도 잘 나갈 있겠네요. 수도 있겠죠. 예. 예,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것은 중형주, 중형주가 뭐죠?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는데 네. 미국 경우에는 소형주라 그러면 물론 이제 상장이 된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소형주라 그러면 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사이의 시가총액이 아, 주식값 다 합친 게. 시가총액이 3억에서 20억 달러 사이 되는 회사들을 소형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억에서 100억 사이, 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를 중형주라고 부르죠. 근데 그러면 왜 중형주냐? 소형주보다는 안정된 맛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규모가 있으니까. 자료나 통계를 봐서는 미국의 중형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소형주나 이런 것보다는 양호하더라.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대형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주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성장성이 보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특색이 뚜렷해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아마존 우리 잘 알잖아요. 아마존은 없는 것이 없는 상점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형주의 대표 주자로서 하나 예를 든 것이 Applied Industrial Technolog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산업기기 부품의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기기 부품이라면 전부 내한테 와 다 있어. 이런 회사죠. 특색이 있잖아요. 네. 그런 중형주. 아니면은 다비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신장 투석 부문에서는 최고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 우리가 잘 들어보지는 못한 회사들입니다. 다 처음 듣는 처음 듣는 회사지만 한번 들어두시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ASGN이라는 회사는 이게 또 되게 특이합니다. 이공계 전문 인력이 필요하세요? 저희들한테 오세요.
헤드헌터 회사 같은 그. 일종의 그런 건데 이제 딱 정해져 있죠. 이공계다. 아, 특징이 아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넥스라는 회사는 IT 유통, 뭐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상점 굉장히 많은데 IT 유통에 대한 컨설팅이나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 CRM이라고 하나요? 고객 관계 관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의 강자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특색이 있으면서도 틈새 시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요 분야만큼은 그렇죠. 아주 내가 탑을 먹겠다 그렇죠. 하는 회사들이네요. 예. 예. 그런 그 중형주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많고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황에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리세션 프루프 방어주들 얘기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 같은 양극화 트렌드를 따르는 것들 그리고 중형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네요. 예. 네. 한 회사별로 종목별로 따져서 우리가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공부를 해서 골라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펀드란 게 있죠, 그죠? 네. 예, 펀드란 것은 이제 어떤 그 주체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 전체를 개인 투자자한테 파는 거죠, 말하자면. 네. 삼성이 예를 들면 뭐 빨간색이다, 현대차가 뭐 노란색이다, 한국전력이 뭐 까만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여러 개로 구분을 한다면 개인이 각각 종목을 사는 경우는 그런 색깔을 하나씩 뽑아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펀드를 사게 되면은 이거 다 모아가지고 저 떡 자르듯이 딱 자르면은 전부 여러 가지 색깔이 든 한 덩어리를 얻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펀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결국 보면은 일반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일일이 채권이나 주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펀드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비교적 쉽게, 그리고 또 펀드의 또 다른 그 유리한 점이 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안정성입니다. 여러 개의 회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설사 조금 수익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만회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된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펀드의 그 특징이죠. 미국 주식 투자에 관한 실전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의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네. 어느 증권 회사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네. 이름은 뭐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당장이라도 미국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장 HTS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시스템도 돼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가격 추이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그거 중에서 선정을 할 수 있고 주식 주문 바로 넣을 수 있고 그러면 즉시로 실행이 됩니다. 아, 뭐 이렇게 따로 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 없는. 물론 이제 그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한 그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HTS 그 구조에 따라 다 이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해외 투자를 위한 그런 섹션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뭐를 먼저 조치를 하라. 그러면 그 계정을 열어놓고 돈만 옮겨놓으면 다 이런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종목을 골랐든 뭐 어찌든 간에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 주식 투자를 하면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금 문제가 있군요. 예,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 이런 게 없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거래를 하면 네.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또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나오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거래할 때마다 두 가지 종류의 fee라고 해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환율입니다, 사실. 네. 물론 지금처럼 뭐 1년 가봐야 뭐 1달러당 뭐 30원 바뀐다 그러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달러당 800원, 900원 하다가 1,600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기억합니다. 예.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이 주식 투자를 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주식 투자 하고 있었다 그러면 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돌려와야죠. 수익률에 네.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뭐 주식 가격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환율 때문에 벌써 30%, 40%, 50%가 차이가 나니까 네. 그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미국 주식 투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예. 고려할 게 예. 여러 가지가 더 붙네요.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미국 주식 고려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막상 그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손을 대기가 또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록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라든지 네. 그다음 관련 기관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 미국에도 뭐 거래소니 무슨 증권감독위원회니 등등 많겠잖아요. 네. 그런 조직이나 기관들이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네. 꽤 유명한 분입니다. 상승미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명노 씨, 돈의 감각이라는 책을 지은 적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예. 이 사람이 이 책을 위해서 쓴 그 추천사 중에 네. 요 문장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모든 투자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가정 위에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제는 계속 성장했다. 중간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후진도 했지만 결국 경제는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서 투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정체하거나 잠시 후퇴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직진하는 경제에서 적당히 멈추기도 하고 후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를 늦추기도 하는 다양한 투자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성장은 계속된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모처럼 만나는 좋은 책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두렵죠. 네. 주식 투자는 사뭇 두려운 일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은 뭘로 해소를 시킬 수 있냐 하면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적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따라서 수익도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것을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당장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부터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 네. 투자를 할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거기서 경험을 얻어 수익을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뭐 월급이라든가 그런 고정적인 수입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맞습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다. 일반인들은 반드시 금융 시장에서 자본 투자를 하여 자본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건 계속 투자를 하면서 배우고 공포심을 줄여야 됩니다.